내 며느리 해라. 한 줄 댓글. 왜 이렇게 퍼졌을까? 여러분, 요즘 일본 반응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런 문장이 유난히 자주 보입니다. 내 며느리 해라. 내 며느리로 삼고 싶다. 처음엔 웃음이 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뒤에는 눈물 이모지가 따라 붙습니다. 키키로 시작해 울었다로 끝나는 댓글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유다이의 가족이 전유진을 보고 감동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밈처럼 떠돌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가족 관련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채 과장되기 쉬운 영역이라 오늘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단정하기보다 일본 대중 반응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그 구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한류가 좋다 수준의 반응이 아니라 전유진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일본의 중장년 감정까지 흔드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일본의 오열 반응, 이 사실은 별표 우리 산업화 세대의 과정, 별표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장면이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일본 반응이 과하게 뜨거운 이유 가창이 아니라 이 인간의 결로 들어간다. 일본에서 한국 가수의 무대가 화제가 되는 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유진의 경우는 반응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 댓글을 찬찬히 보면 단순히 노래 잘한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가슴이 아프다. 엄마 생각이 났다. 할머니가 옆에서 같이 울었다. 이 아이는 울지 않는데 내가 운다. 이 반응은 멜로디나 화려한 고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서의 전달 방식입니다. 전유진의 무대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끄틈을 과시하지 않고 삼킨다. 대부분의 가수는 감정이 올라오면 끄틈을 길게 끌어 감정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전유진은 끝에서 살짝 내려앉거나 마치 말을 삼키듯 멈춥니다. 이건 참는 사람의 말투입니다. 우리 세대가 익숙하게 아는 그 말투지요. 호흡이 한숨처럼 들린다. 노래 시작 전 혹은 2절 들어가기 전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 호흡이 마치 살아온 세월을 한번 꾹 눌러 담는 한숨처럼 들립니다. 가사에 빈칸을 남긴다. 한 박자 쉬는 그 공백에 듣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넣어버립니다. 이게 강합니다. 언어를 몰라도 감정이 전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국적이 달라도 내 인생 같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에 하필 일본 중장년 이울까 한일 대중가요가 공유하는 정서의 뿌리. 여러분, 트롯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롯은 단순히 흥겨운 장르가 아니라 버틴 사람들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엔카, 연가라는 형태로 비슷한 정서의 음악 전통이 이어져 왔지요.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체념,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가슴에 묻는 습관, 그래도 내일을 위해 웃어야 하는 생활감. 이것이 바로 위 구조입니다. 전유진의 무대가 일본에서 오열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녀가 일본 문화를 흉내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중장년이 공유하는 감정의 언어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며느리 삼고 싶다 같은 말이 단순한 외모 칭찬을 넘어 일종의 밈이 됩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예쁘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마음이 바르다. 우리 집에 두고 싶다. 즉 실력 플러스 인성 이미지 플러스 예의 플러스 절제된 감정 표현이 합쳐져 며느리감이라는 한국식 표현으로 번역되어 퍼지는 겁니다. 미니 후 그런데 왜 유다이 가족 같은 이야기까지 붙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반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가족을 소환합니다. 우리 엄마가 울었다. 우리 집도 이 아이 팬이 됐다.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특정 인물의 부모가 울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확인 없이 덧칠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전유진이 가족 감정을 끌어내는 가수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개인의 연애가 아니라 부모, 자식, 세월, 희생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산업화 세대의 삶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가장 감정적인 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이맥스. 일본이 운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됐다는 뜻.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강해야 했고, 부모 앞에서는 더 강해야 했고, 직장에서는 약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못다한 울음을 대신 꺼내줍니다. 울부짖지 않고 절제된 채로요. 그래서 일본의 댓글에서 언어를 몰라도 울었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국경을 넘어 버틴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전유진은 일본을 흔들기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의 있게 한 소절 한 소절을 쌓아 올렸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일본의 눈물로도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사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한과 정의, 아직도 이 시대에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6미션형 CTA, 가십이 아니라 문화로 품격 있게 지켜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사생활을 단정하거나 자극적인 소문을 사실처럼 소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고 싶은 건 전유진의 무대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파장, 한일 중장년 감정이 만나는 정서의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흐름이 가십과 과장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품격 있게 응원하는 어른 팬들의 힘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래, 일본이 울든 말든 중요한 건 저 아이 노래가 우리 마음을 살려낸다는 거다. 우리는 어른답게 지켜주자.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건 단지 채널을 위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는 트롯을 소문이 아니라 문화로 남기겠다. 전유진의 성장을 상처 없이 품격 있게 지켜보겠다. 라는 여러분의 조용한 선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반응이 특히 폭발하는 전유진 무대의 공통점, 한을 흥으로 바꾸는 호흡의 기술을 더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